안녕하세요, 헤이사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다들 계곡으로 산행을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계곡 산행을 가실 때 필요한 아쿠아 슈즈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작년에 제가 사용을 해본 제로 슈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아쿠아 스포츠 워터 슈즈고요. 이걸 신고 제가 작년에 아침가리 계곡을 다녀왔어요. 근데 아침가리 계곡을 다녀오고 나서 이걸로는 계곡 산행을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된 게 이번에 호카에서 나온 호파라 2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호카의 호파라 2를 구매를 할 때 왜 이 제품을 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 계곡 트레킹을 여러분들이 가시면 만나게 될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계곡 트레킹은 계곡 옆에 있는 길을 따라서 걷는 그런 계곡 트레킹이 아니고요. 계곡 안으로 발이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계곡을 건너시면서 좀 심하면 무릎이나 아니면 배꼽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계곡이다 보니까 당연히 물 속에는 바위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그리고 모래도 있죠. 그래서 돌이나 바위에 발이 걸릴 수도 있고 모래가 좀 신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계곡 산행을 가실 때 기존에 사용하시던 등산화를 그대로 신으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등산화를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는 등산화는 고어텍스나 이런 게 되어 있어서 방수가 되고 물이 잘 나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계곡 산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심하면 정강이나 무릎, 뭐 더 심하면 뭐 한 배꼽 정도까지는 물이 차는 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빠지지 않는 그런 신발을 신으시면 배수가 안 돼서 안에 물이 많이 차요. 모래도 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등산화를 신고 계곡 산행을 가시면 중간중간 신발을 풀어서 안에 있는 물을 따로 빼주고 다시 신발끈을 매는 그런 좀 불편한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아쿠아 슈즈들은 전부 물도 잘 들어가지만 배수도 잘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많아야 한두 번 정도 간다 생각하면 이렇게 아쿠아 슈즈를 따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좀 부담되실 수는 있어요. 나는 1년에 한두 번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쿠아 슈즈를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입한 이 신발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거는 바로 접지력인데요. 저희가 물속에 들어가다 보니 신발이 젖잖아요. 그래서 젖은 상태에서 나와서 바위나 이런 거를 밟을 때 미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지력을 제일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곡 트레킹용 아쿠아 슈즈에서 접지력은 중요하긴 한데요. 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제품은 참고로 접지력이 정말 좋아요. 물 속에 들어가면 돌멩이나 바위에 이끼가 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밟는 경우가 있죠. 그걸 밟았을 때 아무리 접지력이 좋은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이끼가 낀 돌은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미끄러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계곡 산행을 하시다가 조금 뭐 바위 위를 올라간다던가 이런 경우는 있긴 한데요. 저희가 뭐 북한산에 올라간다든지 하듯이 그 정도로 접지력이 중요한 환경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접지력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하지만 접지력을 위해서 신발의 다른 기능까지 손해를 봐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흔히 앞코 혹은 토캡이라고 하죠. 저는 일단 여기선 토캡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토캡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는 등산화처럼 단단한 제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얘도 여기 이렇게 토캡 처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이렇게 단단하진 않아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물속을 걷다 보니 그 물속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저희가 다 잠수를 해서 가는 게 아니다 보니 물 밖에서 물 안을 보면 제대로 보이질 않거든요. 안에 있는 돌멩이나 바위에 이 발끝 부분이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부드러우면 보호해주는 효과가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단단하지 않으면 즐겁게 물놀이 하고 내려가다가 부딪혀서 발가락만 아프고, 발가락만 아프면 다행이죠. 잘못하면 발톱도 부러집니다. 그래서 토캡 부분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 제품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아쿠아 슈즈, 계곡 트레킹용 아쿠아 슈즈를 찾으시다 보면 겉에 가죽으로 된 가피가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보호용 가피가 더 있으면 아무래도 옆부분이 돌멩이에 부딪힌다던가 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아프긴 할 것 같은데요. 배수나 관리의 용이성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에 구입한 제품은 보시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메쉬 구멍이 작게 되어 있고요. 옆부분은 조금 더 큰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제품도 이만큼은 메쉬로 막혀 있고요.
뒷부분, 뒤꿈치 부분은 좀 뚫려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계곡 트레킹용 아쿠아 슈즈는 전부 메쉬는 다 되어 있는 편이더라고요. 아무리 메쉬가 있다고 해도 모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메쉬가 있는 것이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메쉬가 없는 샌들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가시다가 중간에 뭐 한 이만한 돌멩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의 피로도를 생각을 하시면 메쉬 정도는 있는 아쿠아 슈즈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한 번만 계곡 트레킹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인데요. 바로 쿠션입니다. 쿠션이 굉장히 얇은 신발이에요. 이 옆면 중창이 한 이만큼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중창이 얇고 쿠션이 없는 신발은 계곡 산행을 하실 때 돌멩이나 바위를 밟으시면 그 요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밟으시면 발바닥이 굉장히 아픕니다. 아침가리 계곡 같은 경우는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만 못해도 3시간 정도는 잡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가면서 발바닥이 아프면 내가 지압기를 먹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제품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요. 이 제품은 중창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이 안쪽이 파여 있어서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중창이 제가 알기로 이 제품이 2cm가 조금 더 넘는 걸로만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작년에 사용했던 제품에 비하면 훨씬 두껍죠. 이 쿠션은 중요하니까 뒷부분에 중창 두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 앞꿈치 쪽의 중창 두께도 좀 감안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이번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구매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쿠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켓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접지예요. 네 번째는 메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피였습니다. 모두 참고하셔서 계곡 트레킹용 신발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계곡 트레킹 갈 때 챙겨가면 좋은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